순자는 남편의 서랍에서 발견한 녹음기를 떨리는 손으로 재생합니다. 순자에게 절대 알리지 마! 순자도 의심스러워! 남편 병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나를 의심했어?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의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 헌신이 다 거짓 위에 쌓였던 거였어. 눈물이 쏟아지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고 일어섭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종합병원, 그곳 6층 병동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병실. 창문 너머로는 겨울 햇살이 가느다랗게 들어왔지만 병실 안은 언제나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벽, 낡은 커튼,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의료기계의 규칙적인 소리. B-, B-, B-.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병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답지 않게 허리는 곧았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의 시선은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병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75세의 병호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코와 입을 가리고 있었고 가슴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병호는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밤낮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도 마르고 마음도 무뎌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60세쯤 되어 보이는 미경은 무표정한 얼굴로 약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순자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침대 옆 선반에 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여기 계실 건가요? 미경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디 가겠어요? 순자의 대답도 담담했습니다. 사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봤자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발길이 뜸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사모님도 좀 쉬셔야죠.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 미경은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그 말이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나뭇가지는 앙상했습니다. 계절은 흘러갔지만 이 병실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 같은 소리, 같은 냄새.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그 고약한 냄새. 여기서 난 늙어가고 있어.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고 허리는 더 굽어졌습니다. 병호를 간호하며 순자 자신도 함께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약 정리를 마치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병호의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 없이 그저 일을 처리하듯. 오늘 의사 선생님 회진 오시면 말씀드릴 게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봐야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미경이 병실을 나가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온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것을. 그 안에 남편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떠나버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자는 작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의료기계의 B-B-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실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겨울 해는 짧았습니다. 순자는 형광등을 켰습니다. 차가운 불빛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다시 의자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는지. 한때는 꿈도 있었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50년 순자의 삶은 병호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병호의 식사, 병호의 건강, 병호의 기분. 순자 자신은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호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순자는 여전히 병호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지키고 간호하고 기다리며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밤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밤 근무자와 교대했습니다. 순자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보호자용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어둠 속에서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 건가? 순자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함만이 그리고 기계음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새벽 3시 병실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보호자용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후후. 순자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낮게 깔리는 누군가 참으려 하지만 새어나오는 그런 웃음소리. 순자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병호의 침대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병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벽에 스위치를 눌러 형광등을 켰습니다. 차가운 불빛이 병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위화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밤 근무 간병인 미경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불을 켜셨네요. 미경은 순자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같은 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경은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가 병호를 살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기계의 수치를 점검했습니다. 사모님, 아마 무의식적인 반응일 거예요.
혹은 기계 소리를 잘못 들으셨거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미경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당황한 듯한,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런 눈빛.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웃음소리였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좀 쉬세요. 제가 환자분을 잘 지킬 테니까요. 미경은 순자를 보호자용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순자는 미경의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경은 형광등을 끄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까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자는 남편의 윤곽을 겨우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순자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남편의 입꼬리가 순간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착각일까요? 순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남편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얼굴 바로 앞까지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듣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눈꺼풀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래에서 안구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착각일까요? 순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 순자는 다시 보호자용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순자는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병실 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미경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낮 근무 간병인이 들어왔고 미경은 간단히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순자는 미경을 불러 세웠습니다. 미경 씨, 잠깐만요. 미경은 돌아서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미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남편 정말 의식이 없는 거 맞죠?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네, 사모님.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럼 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순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미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착각일 뿐이에요. 미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미경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순자는 다시 남편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햇살이 병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순자는 이제 그 평온함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순자는 작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낮 시간이 되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전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실 안에서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병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웃음소리, 움직인 입꼬리, 미경의 수상한 반응들. 하나하나 적다 보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덮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이대로 속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여보. 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반응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아무 반응도 없겠죠.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더 이상 당신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독해졌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살고 싶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분명히 봤습니다. 병호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꿈틀하고 움직였습니다.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병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 듣고 있었구나.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순자는 병호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가서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의사는 회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 상태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순자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남편이 혹시 의식이 조금이라도 돌아온 건 아닐까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고 표정도 변하는 것 같아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은 깊은 무의식 상태입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의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간혹 근육의 반사작용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의식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분명히 봤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순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의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이해합니다. 오랜 시간 간병하시느라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신 겁니다. 착각? 그 단어가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자세히 검사해 주실 수 없나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미 충분히 검사했습니다. 더 이상의 검사는 환자분께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순자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내가 착각한 거래. 당신은 의식이 없대. 순자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 당신이 일부러 죽은 척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 이제는 당신이 정말 떠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도 편해질 것 같아. 그 순간 순자는 또다시 봤습니다. 병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마치 눈을 뜨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병실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를 속이고 있어. 모두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본 건 착각이 아니야. 순자의 머릿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순자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집념으로 순자는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회색빛이었습니다. 마치 순자의 마음처럼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구나. 모두가 나를 속이고 있어.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 다음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언제 또 이상한 움직임을 보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밤낮 없이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몸은 지쳐갔지만 순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경도 순자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미경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순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미경의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실 의자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침대 옆에서 병호의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경 씨.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사모님? 내 남편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순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미경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다 알아요. 그 사람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봤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도 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말하면 안 돼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미경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미경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분이 직접 부탁하셨어요. 사모님께 절대 말하지 말라고.
순자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자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분이 부탁했다고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미경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사모님, 저도 힘들었어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분이 간곡히 부탁하셔서 순자는 병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병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이 순자에게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순자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침대로 다가가 병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요. 눈 떠요. 이제 그만 연기하라고요. 미경이 순자를 말리려 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발. 순자는 미경을 밀쳐냈습니다. 비켜요. 이건 나와 저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순자는 다시 병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구나. 모두 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미경은 순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순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모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얼굴을 들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알아요? 내 남편이 왜 이러는지.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다만, 미경은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미경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말해줘요. 제발.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죽을 수 없다고. 지켜야 할 게 있다고. 지켜야 할 게? 뭘 지켜요? 재산. 이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노리고 있다고. 순자는 미경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재산. 그 말이 순자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병호에게는 제법 큰 재산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예금도 상당했습니다. 누가 노린다는 거죠? 미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미경을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병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순자의 눈빛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재산 때문이었구나. 나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군요.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 재산을 노리는지 확인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순자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미경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세요? 순자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겠어요. 순자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지키려고 이런 연극을 벌이고 있다면 도대체 누구를 의심하는 걸까요? 순자 자신을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순자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서 순자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내 헌신이 다 거짓 위에 쌓였던 거였어.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순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순자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쌀쌀했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거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순자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병호의 서재였습니다. 병호는 평소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도 이곳에 보관했습니다. 순자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 가득한 책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순자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펜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열쇠를 찾았습니다. 병호가 평소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책장 뒤편 낡은 책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서류들. 순자는 하나하나 꺼내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순자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서랍 밑바닥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순자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흘러나오다가 곧 병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에게 절대 알리지 마라. 순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쓰러진 척하는 동안 놈들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해.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 재산을 노리는 놈들이 있어. 누군지 확실히 알아내야 해.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순자도 의심스러워. 요즘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더라고. 순자는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재생이 멈췄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를 의심했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경에게 부탁했어. 나를 돌보면서 병실에 오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라고. 특히 순자와 아들 녀석을 주의 깊게 봐달라고 했지. 아들. 그 단어에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녀석이 요즘 자꾸 돈 얘기를 하더라고. 사업이 어렵다면서. 내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도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나는 거절했지. 그런데 그 직후에 내가 쓰러졌어. 우연일까? 순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이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병호는 순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죽으면 재산이 어떻게 될까? 순자가 상속받겠지. 그리고 그 녀석이 순자를 설득해서 돈을 빼낼 거야. 그래서 나는 죽은 척하기로 했어. 놈들의 본색을 확인하려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호는 순자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순자와 아들이 재산을 노리는지 시험하려고.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졌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너 지금 시간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지금요? 지금은 좀 바쁜데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 중요한 얘기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준호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급하게 부르셔서. 순자는 준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준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 아버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었지?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대답해. 사실이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업이 어려워서. 하지만 아버지가 거절하셔서. 순자는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아들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바랐니? 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나가.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순자를 배신했습니다. 내 인생이 다 거짓이었어. 이틀 동안 순자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지난 50년의 삶을, 남편과의 관계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순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25살 때 찍은 결혼 사진. 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병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들을 낳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순자. 옆에서 미소 짓는 병호.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은 어디로 갔을까요? 순자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더 슬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남편은 순자를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아들은 돈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담요를 덮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아내 현숙이 서 있었습니다. 현숙은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현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현숙을 들여보냈습니다. 현숙은 주방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준호한테 들었어요. 화나신 거 알아요.
현숙이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려워요. 사업이 정말 안 돼서 준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순자는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바란 거니? 현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럴 리가. 그럼 뭔데? 돈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현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현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매달 몇백만 원씩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네. 어머니 명의로 된 집 말이에요. 그거라도 담보로 잡아야 병원비를 낼 수 있어요. 순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너희가 쓸 돈을 위해서? 현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준호 사업도 살려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고.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다신 오지 마.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현숙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병원에 안 오신 지 사흘째예요. 집에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 부부가 오셨어요. 환자분과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드님이 환자분께 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을 아드님 명의로 넘기라고.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현숙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병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으세요. 집을 제 명의로 넘기시면 제가 잘 관리할게요. 어머니도 편하시게 해드릴게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준호와 현숙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순자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면서 집을 내 명의로 넘기라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의하신다는 뜻이에요. 순자는 병호를 바라봤습니다. 병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밀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는 의식이 없어. 엄마, 진짜예요. 제가 물어봤을 때 고개를 끄덕이셨다고요. 순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고?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거야? 아니면 나를 속이는 거야?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숙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병원비가... 닥쳐.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병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됐어요. 당신이 의심했던 사람들의 본색을 다 봤어요. 순자는 병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재산만 노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요. 나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당신도 필요 없어요. 준호와 현숙은 순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병호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이제 놓을 거예요. 당신도, 이 모든 거짓도. 순자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실을 나왔지만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와 현숙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순자를 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순자는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의료기계의 B-B- 소리만 울렸습니다. 병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병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병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병호 씨. 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 연극하세요. 눈 뜨세요. 다 알아버렸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녹음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미경에게 부탁한 것도 알아요. 아들이 돈을 요구한 것도 알아요.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도 이해했어요. 순자는 병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해요. 당신이 원하던 답을 얻었잖아요. 아들은 정말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당신 생각이 맞았어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나도 의심했죠?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재산 노리는 사람으로 봤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저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병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호가 눈을 떴습니다.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호의 눈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눈동자.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호는 산소 마스크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넌 평생 나 없이는 못 살아. 병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넌 날 떠날 수 없어. 이 집도 이 돈도 다 내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병호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남편일까요? 당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없었군요. 병호는 비웃었습니다. 사랑?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 재산을 지키는 거야. 내 놈들한테 빼앗기지 않는 거지. 순자는 병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눈물 대신 단단한 결심이 담겼습니다. 아니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제 삶은 제 겁니다. 병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50년 동안 당신 그늘에서 살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는 순자예요. 72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에요. 병호는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는 주제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요? 나는 살아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자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눈을 뜬 병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라앉혔습니다. 미경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미경 씨, 당신도 힘들었죠? 이 사람 연극에 동참하느라.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모님,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순자는 미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 삶을 사세요. 미경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미경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이제 놓아주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미경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나는 집착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순자는 병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병호는 화난 표정으로 순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병호 씨. 당신의 재산도, 당신의 집착도 모두 당신 것이에요.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어요. 순자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숨결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순자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순자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순자의 삶도 변했습니다. 순자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큰 집을 떠나 혼자 시작한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가에는 순자가 직접 심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호와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순자는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유만 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사모님,
오늘 시간 되세요? 점심같이 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12시에 만나요. 순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밝은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순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순자가 도착하자 미경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경도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모님, 아니 순자 씨.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그냥 순자라고 불러주세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국밥과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모든 것이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때 결정 잘하신 거예요. 미경도 웃었습니다. 순자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 씨는요? 아직 병원에 계세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만뒀어요. 그분 간병도 끝났고 이제는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요. 병호 씨는 어떻게 됐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퇴원하셨어요. 아드님이 모시고 갔다고 들었어요.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순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후회하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나 싶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50년 동안 남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이고 싶어요. 미경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는 용감해요. 저도 순자 씨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경 씨, 저 공원 좀 걸을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부부들, 아이들을 돌보는 젊은 엄마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림도 배워보고 싶고, 젊었을 때 못했던 일들을 해보려고요. 멋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순자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 씨도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우리 나이가 이미 많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공원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지만 편안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순자는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꽃들이 생기 있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50년의 삶,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삶에 대해 글을 쓰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병실은 순자의 인생을 가둔 감옥 같았습니다. 하얀 벽과 차가운 공기, 그 안에서 순자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는 자유로웠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순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순자가 원한 삶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실은 내 인생을 가둔 감옥 같았어. 하지만 이제 문은 열렸어. 남은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순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포근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악몽 없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극적인 배신과 반전을 지나 순자는 마침내 해방과 치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순자의 삶은 순자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